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8일이고요. 오늘도 원자력 테마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미국의 날아가는 원자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그래서 원자로가 점점 이제 소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화가 이제는 단순히 소형 모듈 원전이 아니라 MMR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모듈을 얘기를 하고요. 그만큼 이제 소형화가 된다면 이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은 낮추고 기대감은 키우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형 원자로를 군 수송기에 실어서 장거리 이동을 시키는 실험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전장에서 즉각 배치 가능한 원자력 발전 체계를 확보하겠다라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라든지 전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끊겼을 때도 이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상 전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상황과 그 다음에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훈련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미국에서 이 마이크로 원자로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연료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했고, 이제 이동 후에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지가 이제 곧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형 원자로를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 하나로 보고 있고, 국가 안보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이동식 또는 소형 원자로 자체가 이런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런 전력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은 이 전력 시스템에 대한 송전망 확충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그 기자재, 그런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뭐 동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동식 원자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런 상황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온 해외 기지나 원거리 작전 지역에서도 연료 수송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이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지금은 이제 병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에너지부도 이 마이크로 원자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단순히 저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이제 이 군용 에너지로 사용되는 걸 떠나서 이제 뭐 달 쪽에다가 갖다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소형 이 선박이라든지 혹은 완전히 대형 선박도 저런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라든지 조금 더 큰 그런 소형 원자로를 활용해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원자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원자력 발전소, 엄청나게 자리도 크고 사고가 터지면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에너지에서 이렇게 소형화를 시키면서 이동도 가능하고, 혹은 이제 송전망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그런 낭비도 없앨 수 있고, 적재적소에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상당히 이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기존에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냉각수와 냉각 그런 이제 자재들이 필요했는데, 이 소형화를 시키면서 자연 냉각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산업계와 낙관론과는 달리 이제 회의론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 이제 열 효율이죠. 그래서 뜨거운 온도를 유지를 함으로써 열에 대한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높고,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라서 효율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로 원자로 같은 경우는 자연 냉각이 가능한 수준으로 열 에너지에 대한 온도도 낮고 그리고 리스크도 적은 반면 대신 이제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발전 단가 자체가 높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사업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 문제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마이크로 원자로가 등장을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 자체는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원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럼 소형 모듈 원자로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경제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조금 더 이 마이크로 원자로에 대한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로 활용되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초소형 원자로가 지금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적극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외딴 섬이나 사막 혹은 태풍으로 모든 전력망이 끊긴 채 재난 현장 이런 곳에서 이제 트럭 한 대가 들어서서 컨테이너선을 내려놓게 되고요. 이 작은 컨테이너선은 마을 전체를 이제 밝히게 되는 발전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0메가와트급 이하의 출력을 내는 원자로이고요. 요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전력이 부족한 구간에서 처음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갖다 놓고 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변환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에 대한 문제, 그런 개발 비용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념 설계에 머물렀던 마이크로 리액터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앞선 것은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 펠레이고, 미국 국방부가 이미 2024년 말에 아이다호주 국립연구소에서 착공식을 열었고 지난해 초에 특수연료를 인도받아서 실증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가 현실화하면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송전탑을 전국에 까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대신에 필요한 것에 마치 배터리처럼 원전을 놓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개발 속도도 빠르고 그런 이제 처음부터 전력망을 다 깔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소형 원자로가 오지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는데, 원자력 전문가를 어떻게 상주시키느냐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이크로 원자로라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전문 인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원격 무인 운전을 하겠다라고 연구진들이 지금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리액터의 운영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관제센터 한 곳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여러 개의 마이크로 리액터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지니어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으니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는 단계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기술은 이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군이 수송한 이 마이크로 원전에 대한 내용을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작죠. 이게 컨테이너선 수준의 규모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이제 리액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볼트를 주변에 박아 놓은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용기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이제 핵연료가 장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고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문을 가질 텐데, 그 경제성에 있어서 얘기를 풀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리액터를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경제성과 연결될 때는 한국 기업이, K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처음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협력 기업들. 실제로 이제 이 SMR이라든지 대형원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할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혼자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형원전의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다 만들고 용접하고 그것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이제 여러 기업들이 협력 기업들이 각각 맡은 파트를 발주를 받고 그 파트를 각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납품을 하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것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요. 실제로 이제 직접 생산하는 부품도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프레스기라든지 혹은 그 단조, 주조를 할 수 있는 이 대형 설비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을 모든 제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때는 그 가동 자체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실제로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맡기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또 직접 생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성을 해서 이제 선박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전 주기에 대한 이 협력사들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미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마이크로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설계 단계이고 시제품 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렇게 양산형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미국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라인 구축, 생산에 대한 기업들을 체계화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 생산 시스템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변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그것을 이제 의식하고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투자를 해서 주단조 공장을 짓게 하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깔 수 있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것을 완성하고 그 모든 노하우를 거기에 갖다 놓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마이크로 원자로가 개발되더라도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술입니다. 주단조에 대한 영역도 강하고 용접도 잘하고요. 제작 자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SMR에 대한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첨단 제조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3D 프린팅 제조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3D 프린팅은 복잡한 현상을 한 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뉴스에서 보시는 그 철 덩어리를 프레스로 찍고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그것을 단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단조 같은 경우는 압을 가해서 엄청나게 이제 이 단단한 소재를 만드는 데는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야 될 때는, 복잡하고 좀 이제 정교한 그런 형상을 만들 때는 적합하지 않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상 필요해지게 될 텐데, 왜 필요하느냐? 이제는 대형에서부터 소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소형화가 될수록 이 프레스를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복잡하고 정교한 부분을 이 3D 프린팅으로 한 번에 찍어낸다면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부분이 절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3D 프린팅에 대한 장점 자체는 저는 이제 단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료를 깎아야 됩니다. 재료를 깎는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형상을 내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재료가 있죠. 그 소모되는 재료가 이 3D 프린팅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이 금속 분말을 이렇게 쌓아놓고 모양대로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서 그 형상을 그대로 이제 끌어올리는 공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의 이 모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복잡한 형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 3D 프린팅에 대한 개수도 총 5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프린터가 1개가 있고, 중대형이 2개가 있고, 중형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부품과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일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로 갈수록 그 리액터에 들어가는 노즐이라든지 혹은 그 복잡한 형상에 대한 부품들을 이제 상용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작 기간도 엄청나게 줄고요. 재료비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인건비 자체가 아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공정 자체가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지금 이제 단축 기간을 원래는 이제 15개월 제작 정도를 3개월로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SMR, 그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빔 용접, 세 번째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공정 혁신을 하겠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리액터, 그죠? 마이크로 초소형 원전도 마찬가지 이런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전에서 초소형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도 지금 초도기를 만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작 비용이 향후 이슈가 될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천천히 만드는 것은 미국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제작 자체를 대량으로 하고 아주 납기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품질까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가 특화되어 있죠. 제조업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벤더 두 개를 가지고 뭐 이 완성시켰다고 해도 초도기를 그것을 막 이제 수백 개 있는 기업들에 다 뿌리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레고 조립하듯이 한꺼번에 찍어내는 그런 이 시스템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공정에 대한 제작에 대한 혁신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우라늄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우라늄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농축 우라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계속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핵 폐기물이라고 쌓아놓은 다 소모한 핵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재농축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큰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원자력에 대한 시장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도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생산성과 기술력이 여전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소형 원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X에너지의 XE100에 대한 이 상용화를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XE100 자체는 절대 녹지 않는 그런 이제 SMR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고요. 80MW급으로 멜트다운 제로에 대한 그런 4세대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 자체가 1600도를 고온을 견딜 수 있고 노심 용융에 대한 물리적인 차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향후 안정적인 소형 모듈 원전에 있어서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이고요. EX에너지에 대한 계약을 이미 16개 정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당구공달은 세라믹 코팅 연료이기 때문에 전원이 끊겨도 스스로 열을 식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저는 이제 체르노빌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스마일리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이제 열과 관련된, 그죠? 전력에 대한 관련된 그런 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핵 에너지조차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요. 이 전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최적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원자력이 제시가 되면서 향후 이제 AI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이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네, 지금 이제 전기 전쟁이라고 AI를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전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설 연휴인 17일에 페이스북에 AI는 이제 코딩이 아니라 전기의 전쟁이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기술 경쟁에 앞서서 이제는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과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의 체급 경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금세 기술을 접을 수 있지만 대규모 인프라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면 AI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만 GPU나 전력 생산, 송전망 등 물리적 자원이 갖춰지지 않으면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 쪽으로 집중이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대폭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12차 전력 기본계획이 이제 전력산업구조개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능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생산국으로 도약할지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확보가 핵심이라는 의미가 나온다라는 점인데요. 자, 결국에는 이 부분도 앞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과 마이크로 원전 같은 경우는 향후 이 불필요한 송전망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이 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얻기가 어렵다. 이제 결사 반대를 통해서 고전압 송전망이 가깝게 못 가고 멀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소형 모듈 원전이나 마이크로 원자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완전히 송전망을 연결할 필요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 식민지라는 그런 얘기조차도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패러다임에 맞춰서 소형화에 대폭 투자를 하고 그 소형화에 대한 이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단순 소형 모듈 원전을 떠나서도 우리나라도 마이크로 원전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의 원전에 대한 비율이 확대가 될 때는 장기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라고 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연세대 교수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재생에너지도 이제 경제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도중에 원자력에 대한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거나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청정에너지국으로서 모범을 실천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52%를 달성하면서 대폭으로 지금 태양광과 이 풍력에너지를 투자를 했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계속 이제 보조금을 줘서 태양광과 그 해상풍력에 대한 단가를 엄청나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되지 않으니까 지금 국내 투자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기업에 대한 이 부실을 막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덕분인지 이렇게 빠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높이는 그 반대에는 석탄에너지를 10년 만에 또 최대 증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석탄 에너지만 78기가와트가 신규 가동이 되었고요. 전 세계 석탄 발전 용량의 71%가 중국이 보유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석탄 에너지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건설 중인 태양광이 234기가와트라서 엄청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석탄 에너지도 상당히 높게 건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26년 1월 기준으로 석탄 발전 용량이 1243기가와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원전 1400메가와트 기준으로 원전이 지금 1000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거든요. 석탄 배출이 그래서 이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만한 여유도 있고, 투자를 할 만한 여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 에너지를 엄청나게 대폭으로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행히도 유지를 함으로써 조금 이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저 중국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전히 석탄 에너지를 엄청나게 높은 비중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저렇게 청정 에너지를 대폭 늘려도 충분히 기존 전력 인프라망을 커버하고 유지할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자체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생산량을 훨씬 원래 본인들의 수급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디플레이션을 원래는 해외 국가에다가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조금 많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 덤핑이라는 이유로 수출을 막음으로써 지금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단가는 낮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국가 부채, 그죠? 국가 부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냥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량을 뭐 100기가와트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기존 이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잘 유지가 될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맞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런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저런 이제 기저에너지원이 충분한지 비교를 하면서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대미 투자를 결론을 지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 중에 330억 달러를 오하이오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에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가스 발전에 대미 투자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원전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0만 미국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9.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자회사와 그 다음에 SB 에너지가 사업을 이렇게 주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에 대한 이 조급함이 있죠. 미국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전기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아무래도 가스 발전이 훨씬 이 완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조차도 원유 수출 시설 건설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합성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발전, 원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이 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가 1호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에너지 플랜트가 대형 원전이 될지 혹은 이 LNG 발전이 될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 APR 1400에 대한 건설 모델도 좀 제안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좀 제안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소식은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계약을 했던 체코 두코바니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주기 기업들이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코 자회사와 두코바니 터빈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현지화에 대한 첫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 증기 터빈 2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 팀코리아의 첫
현지 협력을 성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는 3,200억 원으로 뭐 크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향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이 스코다 파워는 체코 기업이므로 사실 이제 현지화에 또 많은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증기터빈 발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 주기기들도 발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서서히 이제 폴란드에 대한 주기기도 발주를 할 거고, 이제 체코 도쿠바니까지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에 대한 계약을 상당히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도 직접 가서 이렇게 챙길 만큼 상당히 중요한 계약이었고요. 그래서 추가 원전 2기, 테멜린 2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제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향후 이제 체코 쪽에 추가 프로젝트도 우리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당장은 이제 저 두코바니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을 하실 거라고 보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소형 원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 원전과 마이크로 원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원전이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원전이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고, 요 패러다임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전망 자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향후 이제 원전 시장을 장악해 나갈 상황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건설이라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모듈화를 시킨다. 모듈화라는 게 뭐죠? 이제는 제작 비용이 싸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이 싸지는 만큼 이 제작 기업들에 대한 생산량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리고 에너지에 대한 비용 자체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계가, 특히 AI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전력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형 원전과 마이크로 원전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작 비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제작 비용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이 주목받을 거고 우리 기업들도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투자를 대폭으로 해줘야 되고 이 기업 가치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첫 장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폭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이 이 상황이 만들어가는 방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계속 기대가 되고 시청을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